누구나 한 번쯤은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펭귄은 돌려놔도 소용이 없어서 다시 몸을 틀어 굶어 죽을 때까지 같은 방향으로 걷습니다.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같은 길에서 얼어붙은 펭귄들이 5,000년째 그대로 서 있습니다. 2007년 남극 로스 케이프 로이즈의 아델리 펭귄 번식지에서 찍힌 장면입니다. 바다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는 왼쪽으로 몸을 틀어 바다도 수천 마리가 모여있는 무리도 뒤에 남겨두고 갑니다. 앞은 70km 떨어진 산맥이고 그 너머로는 5,000km가 전부 얼음입니다. 그 안에는 먹이도 물도 몸을 숨길 곳도 없어서 지도 위에서는 아예 비어있는 땅인데 눈보라가 불면 시야는 몇 미터로 좁아지고 그곳을 걷는 이 펭귄의 키는 7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등진 바다는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어 은빛 크릴대를 사냥하는 아델리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식탁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그 순간만큼은 뒤뚱거리던 몸이 누구보다 날렵한 사냥꾼이 되는데 아델리는 먹이를 찾아 번식지에서 1000km 넘게 떨어진 바다까지 갑니다. 그가 등진 무리는 영하 수십 도의 바람 속에서 수천 마리가 몸을 맞대고 서 있는 곳이고 케이프 로이즈에만 수천 쌍이 모여 알을 품고 새끼를 키웁니다. 한 마리의 온기는 미약하지만 수천이 모이면 그 누구도 얼어 죽지 않아서 무리는 아델리에게 집이자 난로입니다. 바다에서 먹고 물 위에서 견디는 아델리 펭귄의 한 해는 그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아서 무리는 바다와 둥지 사이를 오갔고 길은 늘 다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행렬 한가운데에서 문득 걸음을 멈췄는데 무리에서 벗어나는 개체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멀리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른 펭귄들은 모두 오른쪽 바다로 향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만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첫 발이 무리와 정반대 방향으로 눈밭을 누르고 두 번째 발이 그 앞에 놓이면서 그 한 걸음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의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산맥도 70km나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눈과 바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남극에서 오래 일한 연구자였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하나여서 야생동물의 길은 막지 않기 때문에 그는 손을 대지 않고 비켜서서 지나가게 뒀습니다. 붙잡아 돌려놔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아무도 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자면 그건 미스터리가 아니라 몸속에 남은 지방과 근육의 양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결말입니다. 내륙으로 들어간 펭귄에게 남은 결말은 하나여서 그는 굶어 죽습니다. 눈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녹이는 데 드는 체온이 그렇게 얻는 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델리는 알을 품을 때 2-3주, 털갈이 때는 40일까지 버틸 만큼 굶주림을 견디는 몸이지만 그건 바람을 등지고 가만히 앉아 체온을 아낄 때의 숫자입니다. 걷는 몸은 달라서 지방이 먼저 타고 지방이 바닥나면 그 다음은 근육이 타기 시작합니다. 보폭이 줄고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는 앉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무리 근처라면 도둑갈매기가 먼저 아는데 콜로니 곁에 둥지를 틀고 살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성체의 사체를 주로 먹는 새입니다. 더 들어가면 그마저 없어서 아무도 그를 먹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 걸음을 죽음의 행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왜 걸었을까요? 사람들은 이걸 자유라고 모두가 가는 길을 등진 용기라고 불렀지만 논문은 그를 그저 길을 벗어난 개체로 기록할 뿐입니다. 과학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고장이라고 말하면서 근거를 3가지 댑니다. 먼저 남극의 여름에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서 밤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몸속 시계가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의 기준부터 흔들립니다. 게다가 그 땅 밑에는 오래된 화산이 잠들어 있어 지구의 자기장까지 어지럽혀지니 태양도 나침반도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잃은 뇌는 그저 하나의 각도를 붙잡고 걷는데 어리거나 병들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남극의 펭귄을 지켜본 한 학자는 저것은 비극이지 결코 의도가 아니라며 스스로를 해치는 펭귄은 본 적이 없지만 길을 잃는 펭귄은 분명히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따라가지 않았고 그의 마지막을 찍은 사람도 없지만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남극은 그를 썩게 두지 않는데 이곳은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 사체를 썩게 할 미생물조차 살지 못하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하고 차가운 땅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의 마른 골짜기에서 발견된 아델리 펭귄의 사체들은 깃털까지 남아 갓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방사성 탄소로 재보니 800년에서 50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길을 걷다 그대로 얼어붙은 몸들이 5000년째 그 자리에 서 있으니 남극은 죽음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셈입니다. 이 오래된 죽음이 최근에야 드러난 건 기후변화 때문인데 수천 년 덮여있던 눈이 녹으면서 그 몸들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영상은 계속 다시 재생되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 펭귄의 뒷모습을 꺼내보고 저마다의 이름을 붙입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흔해진 시대라 어떤 날에 자기 자신을 저 작은 뒷모습에 겹쳐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유였을까요? 고장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작은 뒷모습에 너무 많은 것을 겹쳐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